자, 이번엔 선관위가요. 봄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전투표 동료 현수막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자, 이 상관위 판단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황당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요. 예. 이 국회 앞에다가 봄이 오면 사내들의 사전 투표해. 예. 봄이 오면 사내들의 사전 투표해. 이게 이제 우리 동료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래 해놨더니 대한민국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민주당 현수막을 이전에 내건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이 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자면 민주당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당색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택시에 파란색 랩핑을 또 문제 삼고 있어요. 아니 택시가 자유롭게 영업하는데 자유롭게 파란색으로 랩핑을 하든 빨간색으로 랩핑을 하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하고 유사하다고 이것도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파란 하늘은 어떻게 할 겁니까? 파란 하늘 민주당 당색하고 파란 하늘하고 비슷하니까 하늘 다 퍼내야 되겠네요. 제가 요즘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의 파란 바다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당 색깔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바닷물 다 퍼낼까요? 저는 너무 국민의힘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그러한 것을 보고서 민주당을 찍고 국민의힘을 찍고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현명하신 분들이 그리고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선관위와 관련된 그 입장들을 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과도하고 좀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객관성 이게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할 때부터 선거민주주의는 이미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도대체 이분이 민주주의라는 거, 또 선거 대의민주주의라는 거,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인가, 그리고 국가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인가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임명할 때부터. 딴 데는 몰라도 어떻게 선관위에 자기 캠프에 이름 올린 분을 갖다가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나. 그러고 나서는 법무부에도 당대표 출신을 임명하고 줄줄이 그런 인사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거는 그 기관을 헌법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관들이 정치적인 논란, 중립성 논란에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선관위도 최근에 그동안에 결정 내린 걸 보면은 여당에 불리한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일체 못하게 원천 봉쇄하고 여당에 유리한 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허용하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번에 플래카드 이거는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계속 봐줘놓고 애매한 거 요거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내린 거 보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내려도 여당이 별로 해가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부담 없이 그렇게 결정한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선관위의 명성, 신뢰, 국민적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려면은 당장 캠프 출신의 선거 책임자부터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두고 있는 한은 선관위가 절대 한번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봄 문구 관련해서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황당하다 말씀하셨고, 제가 한 말씀만 조 의원께서는 뜬금없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출신을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힐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 앉히든 간에 이게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쌓아올린 이 관료사회 조직의 말하자면 안정성, 지속성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수장이 누가 온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앙국가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직사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이 행정국가 중앙행정기관 자체를 이 부정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합니다. 맡겨두시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봄 가지고 그걸 민주당을 연상한다. 파란색이면 전부 다 민주당을 연상한다. 그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묵묵히 지켜봐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줄 걸로 적어도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현명함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도 결국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예. 자, 그나저나 방금 전에 그 전재수 의원께서 뭐 집안 채 땅 한 편 없다고 하셔서 지금 급히 지금 밖에서 저희 박준범 PD가 딱 봤더니 이 조혜진 의원님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의정 활동 뭐 또 조기 축구 실력은 뭐 정말 뛰어나신데 재산이 보니까 한 분은 197등이고요. 한 분은 몇 등이죠? 249등이네요. 제가 249등이죠. 예. 그것도 뭐 자랑할 만한 성적입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예.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아, 예. 예, 예. 현재 알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또 부모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여기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민주당 쪽 그 악재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김상조 실장 이어서 박주민 의원 월세 9% 인상 논란까지요.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악재 연속 아닙니까? 전재수 의원님? 예, 뭐 악재가 계속 뭐 생기고 있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힘이 듭니다. 예. 힘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김상조 실장이라든지 이분들 보면 왜 당신들이 주장하는 개혁 부동산 정책을 당신들이 총대 메고서 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냐. 예. 말하자면 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정말 이게 뼈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내부 개혁하고 또 자성하고 이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터져 나오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규모를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 또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억대입니다. 억대 단위고. 그러나 기존의 국민의힘 야당에서 문제됐던 또 문제돼서 탈당하셨던 분들 보면 몇십억 몇백억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강기훈 의원이라든지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또 이 탈당하신 분들 또 재산 신고한 거 보면 그래서 제발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 상대 비교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과거로 저희들이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는 상대 비교하는 것이고 선거는 정말 다 잘못됐으면 덜 잘못된 것을 뽑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 유권자분들께 상대 비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저희들 더 자성하고 더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쪽은 뭐 이 용산 참사 관련 발언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좀 분노하고 있고, 오 후보 쪽에서는 뭐 이게 그 언론에서 그 얘기 중에서 뭐 일부만 발췌해서 쓴 왜곡 보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혜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발언? 예, 그 용산 사건의 경우에는 뭐 아주 뭐 오래전 옛날 일이 아니고 10년 전의 일이고 저도 그 당시에 그 초선 의원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의 언론에서 생중계하다시피 그 현장을 보여줬었고 그 격렬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서울 시민들도 그 현장 주변을 차로 또 뭐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걸 다 봤습니다. 예, 서울 시민과 일반 국민들이 웬만한 분들은 그 상황을 다 봤고 사건의 성격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제가 또 더 얹어가지고 이 사건은 어떻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부도 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서울도 시내에도 도심 재개발을 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명박 정부 때는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격했지만은 지금은 거꾸로 그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흔히 말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거 도심이 개발되면 그 도심에서 살든가 장사하든가 하던 분들이 이 개발된 도심의 이 높아진 가치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뒤로 그 도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이 선거용으로 이용해가지고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요. 이게 지금 11년 전 일인데 이걸 뭐 재조사하기로 했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 이 파장이 커지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먼저 제가 먼저 이거 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파장이 커지니까 오늘 오전에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거 절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안함 자초서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가 된 것이고요. 예. 법적으로 진정이 접수가 되면은 각하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개시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가족이나 또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유가족께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을 거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조사가 종료될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일은 작년 연말부터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기속기구죠. 여기서 작년 연말부터 이미 재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뒤늦게 알고서 유족들이나 그 생존 장병들이 그걸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지게 됐고, 그걸 본 이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나라가 미쳐간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도 뭐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서해 소해의 날 기념식 때 윤청자 여사 우리 그 민평기 하사의 모친이 대통령께 직접 북한 소행 천안함 이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그 기념 행사 때도 그 생존 또 순직한 장병들에게 감사하다 또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구인 이 규명위원회에서 이걸 재조사한다는 거 아무리 조사 누가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 끝났다고 하는 사건들도 재조사 요구하면 다 요구할 건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요구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과연 대통령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는가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가 그리고 모르는데
직속 기구인 이 기구에서 예, 예.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조사를 예,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 의원님 말씀드리면 10초. 법적으로 딱 10초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접수가 되면은 조사 개시 당연한 것이고요. 유가족께서 원하지 않으면은 바로 종료됩니다. 크게 이제 부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여도 중개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